검찰이 코로나 방역 방해했다고 신천지 간부 7명을 기소한답니다. 예. 이 보도 나오니까 뭐하냐 지금까지.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이만희 구속하는 게 맞죠. 뭐 구속 가지고는 그 타격이 없을 테고 이제 그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네.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에서 피해를 받고 거기에 투입됐던 모든 자원에 대해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만희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이 이렇게 갈 텐데 나는 이 건이 왜 나왔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쪽이 윤석열의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사건 등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선도 분산도 좀 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이건 일종의 민생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만희 구속영장은 약간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한번 툭 던진 것 같은 느낌. 왜 그 한동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 그 전에 이재용 뭐 수사 기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만희 정도는 돼야 구속영장을 쳐야 그 나름대로는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 이러는 검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만희를 구속영장을 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만약에 푸나님 말씀대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시선을 돌리기 위한 뭐 수 중에 하나였다 그렇다면 정말 애잔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만희 하나 가지고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좁은 시야가 좁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압수수색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뭐냐고 도대체. 그 당시에는 고발이 몇 건이나 들어갔는데 계속 영장 기각하고 오히려 신천지에서 그 수사를 의뢰한 건은 바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되게 빈축을 쌌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진짜 뒷북도 단단히 치고 있네 싶습니다. 신천지 돈 많잖아요. 유명 로펌에 변호사들 선임하십시오. 네, 네. 이만희가 90살입니다. 그래서 그 고령에 수감 생활 할 수 있겠냐. 내가 봤을 때 저번에 기자회견 하던 때 약간 치매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더만. 그때 자세히 보면 약간 치매기 있는 것처럼 환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던 게 보이는데. 백선엽도 100살까지 살았어요. 89세 뭐 정정합니다. 아직. 네. 56억 행정안전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이게 횡령이거든요. 아까 말한 56억. 다음에 업무방해 이렇게 영장 청구를 했다 그러는데 아까 그 여수님 말씀처럼 구속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을 탈탈 털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약간 이슈성으로 이게 수원지검이거든요. 이슈성으로 이만희를 구속하는 영장을 치면서 이렇게 시선 돌리기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랄까요? 방역에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준 건 사실이니까 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대한민국 세금이 엄청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부가 거의 대부분 해주니까. 그렇죠. 대부분 무료로. 그중에 들어간 비용 청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 특히 대구 경북에 있었던 그 신천지 관련한 이 사람들 치료비는 다 이 사람들이 물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런 쓴소리를 했는데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언론 대응에 치중해서 지금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 이건데 대검에 가면은 하루 종일 주차장에 언론사 차들밖에 없다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차들 밖에는 아니겠지만 언론사 차들이 일정 비율 차지하고 거기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말을 좀 돌려가긴 했는데 언론 대응에 치중하느라라는 표현은 정확히 반대로 말하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까 우리 서울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기자단 있잖아요. 네. 출입 기자단. 그 똑같은 거예요. 그 검찰에도 각 대검찰청 뭐 지방 검찰청마다 그 출입 기자단이 있고 그 기자단은 거의 뭐 형동생 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언론사별로 반장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반장이 뭐 어떤 일종의 이제 훈련부장 뭐 이런 역할을 해요. 이제 신입 기자들 이제 뭐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고 기사 취합해가지고 이제 뭐 회사에 송고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검사들하고의 친분 관계에 따라서 자기 권력이 생기니까 취재를 빌미로 한 어떤 친분 쌓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죠. 그 과정에서 그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 안에는 휴식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설계된 곳이기 때문에 그냥 빈둥댈 수 있는 공간이 내부에 없거든요. 뭐 사우나라던가 찜질방 네, 없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실 내부에도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한 굉장히 좁은 어떤 그 노트북 하나 올라갈 정도의 각 언론사별로 자리가 하나씩 있는 거지 뭐 누워서 쉬거나 앉아서 뭐 노가리 깔 수 있는 이런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주차장에서 보내야 되는데 덥잖아요. 그 차 안에서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공회전 시켜놓고 이제 에어컨 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 기자단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고발하는 거죠. 지금 대검이 그 대변인실의 규모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 대검 대변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언론 대응을 위해서 조직이 커지는 거죠. 예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조국 장관네 집 압색할 때 한식 먹었냐 짜장면 먹었냐 그러니까 배달통이 들어가니까 네.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 음식 반입이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니들이 그 집에서 압색하면서 중국 음식 처먹을 일이 있어 하면서 별명이 윤짜장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대변인실에서 우리 한식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실은 조국 장관 내 법무장관 되기 그 전후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당할 때 어떻게 대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대검에서는 그 많은 인력들이 대변인실 통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느라고 사실은 그 언론 플레이 할 게 아니라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동수 감찰부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제 그 평검사들하고 이제 면담을 이제 수시로 계속 하고 있는데 다들 또 비슷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이 거대한 2,700명이 넘는 검사 외에 이제 수사관도 있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수천 명이 일하는 이 조직인데 이 조직이 수천 명이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몇몇 검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감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들은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이 어떤 뭐 전횡을 저지르든지 간에 자신들이 맡은 사건은 기소를 해야 되고 기소 유지를 해야 되는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주변의 시선이 너무 경멸적이라는 거지. 그게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평검사들한테는 위로의 이야기를 좀 전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네. 자, 오늘 그 정진훈 부장검사에 대해서 서울 고검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권조사 감찰 부탁하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긴 하네요. 한동훈부터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공무집행 방해면 그게 이제 이 독직 폭행이 먹히는 건지 아직 이 상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